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대장동 못지않게 새롭게 지금 부상되고 있는 것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2015년에서부터 2017년 성남시장 당시 원래는 일화여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제 성남 FC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본인이 구단주가 되면서 성남 시내에 있는 6개 큰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 여억 원이죠. 정도를 걷어들였는데 하나는 그 돈의 일부가 체육회라든가 성남시 체육회죠. 지금 어디로 흘러서 현금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경찰 수사에서 깔아뭉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 검찰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박은정 지청장이 깔아뭉갠 게 있고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은 네이버에서 그때 40억 원을 내놨습니다. 40억 원. 그런데 네이버에서 바로 성남 FC한테 주었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재윤경이라고요. 전에 민주당의 저 비례대표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이사장인데 하여간에 좋은 자리고 따뜻한 자리는 어떻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났을 때는 희망살림이라는 그런 뭐 곳을 그런 뭐 시민단체랄까 봉사단체를 운영했는데 거기다 주어가지고 40억 원을 주었어요. 그 돈이 다시 이렇게 성남 FC로 여러 가지로 흘러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억 원을 떼고 이제 삥땅을 뜯은 거죠. 그리고 이제 39억 원이 이제 정식으로 성남 FC로 들어왔는데 그 돈의 흐름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 자금 흐름을 좀 봐야겠다. 이게 애매모호하다. 39억이 행방이 불명이다. 행방불명이 돼버렸다. 왔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간지를 명확치 않.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분석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분석원 FIU. 여기에 뭐 자료를 요청하려면 대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모양이죠. 근데 대검에 승인을 요청하면 그런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수사니까 뭐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오는데 검찰총장한테 보고 오고 그걸 보고받은 김호수가 또 성남지청장 박은정한테 통화해가지고 그거 왜 자꾸 필요 없는 거 요청하냐 해갖고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이 김호수가 이게 봐주기 수사에 총장까지도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게 다른 사람이 관련됐으면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런데 검찰총장이 자기는 전화해서 뭐 그런 게 막은 게 아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했던 거하고 검찰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 그거 왜 중복해가지고 조사하려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거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왜 싹 다 뭉갭니까? 그러면 경찰이 했던 거 놔두고 검찰이 새로 한 거면 그거만 검찰에서는 네이버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검찰이 네이버 수사하겠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따로 주는 거는 주는 거고 전에 거는 중복되는 거는 하지 마라 이랬으면 그건 이야기가 되는데 전체를 뭉개버린 거야. 이러면 검찰총장이 자기가 해명하는 대로 대검에서 해명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그런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자료 요청한 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김호수가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 하면은 또 친문 딸랑이 검사의 아주 대표 아닙니까? 저 법무부에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이 쫓아내는데 앞장섰잖아요. 뭐 그냥 총장을 대면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그래갖고 물의를 빚고 그랬는데 아니 왜 총장이 지청장한테 이런 사소한 얘기를 전화를 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세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자기들은 이제 밑에서 올린 것은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을 사찰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고 올렸다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지금 대검 간부들이라는 게 전부 무슨 저 친문 검사들만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디서 이렇게 침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얘들이 이거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총장님 이거 좀 혼내줘야 되십니다. 이랬거나 그러니까 아니 저 지청장 당신 잘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알아봐 이러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거하고 별도로 또 이재명 후보의 그 금융거래에 대해서 또 별도로 또 요청을 했대. 박하영 차장이 정결로 그것도 삭가를 뭉개버리죠. 그러니까 박하영 차장이 지금 사직서를 던지면서 거기에 저항한 거 아닙니까? 사표를 던지면서. 그래도 차장검사까지 가고 이 성남지청은 상당히 요직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 성남지청 같은 데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차장검사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부장검사 밑에 차장인지 아는데 검찰에서는 차장이 부장검사 위입니다. 그 당연 위지. 그러니까 넘버 투맨이에요. 거기서는. 지검장 바로 밑에가 차장이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태 던지면서 거기 그 산호라면 그런 노래까지도 그냥 본인이 절규를 하면서 불러갖고 올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사퇴를 할 사람은 누군데 왜 당신이 사퇴하느냐 이런 그냥 분노 글들이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근데 저기 박하영 차장은 그러니까 누구냐 박은정 지청장 밑에 차장.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청장 밑에 차장 검사죠. 그 밑에 이제 부장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바로 근데 그 점인데 댓글 단계 중에 제가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박영진 의정부 지검의 부장검사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사람들이 그러더라. 사표 내야 할 사람 따로 있는데 박 차장이 왜 나가냐고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이런 식으로 댓글이 350개인가 뭐 엄청 달렸대요. 그 검사들이 다 한 거지. 그렇겠죠. 달렸는데 이런 데서도 이 사람들 창피를 몰라요. 모르고 저는 이제 이 박은영 지청장이 박은정 해명했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왜 28권에 8,500쪽이나 되는 그 방대한 수사 자료를 그거 다 읽느라고 지금 아직도 읽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수사 방해입니다. 세상에 말이지. 지청장이 언제 그렇게. 지청장이 그 엄청선, 그럼 1년에 몇 건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뻔히 거짓말 하는 걸 지가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어디든지 지검장이든 지청장이든 또 일반 행정기관이든 어디 회사든 간에 윗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한 보고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전체 다 보고서 갖다 놓고 다 뭐 몇백 페이지 뭐 8,500쪽짜리 다 읽고 나서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28건이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28건 대개 우리 단행본 하나씩 정도 돼. 그렇죠. 28건인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 차장이 참 지청장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그 성남지청에는 1년에 사건이 한두 건밖에 배당이 안 됩니까? 거기 얼마나 또 사건이 많은데입니까? 성남 분당이. 거기가 지금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거대 도시인데 그래 이 짓을 하면서도 말이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확고한 무슨 신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뭐 신조란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이 죽는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친문 검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 쪽에 불리한 이런 수사를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3개월 끌다가 뭐 2쪽짜리 보고서 아니 수사 결과 보고서 해갖고 검찰한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19줄인가 해서. 조사해 보니까 당사자들이 그런 일 없다, 뭐 부당하게 그런 압력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 한 거 없다고 그러고 그거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해서 당사자들이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무슨 압력을 받아서 돈 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남지청에서 이제 박하영 차장이 이거 검찰 재수사나 검찰
경찰 스스로가 보안 수사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겠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거 싹 깔아뭉개버렸지.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이제 막 언론들이 들고 나서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박하영 차장이 사표 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김호수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형식이라도 갖춰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뭐 재수사하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재수사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 제대로 재수사가 되겠습니까? 또 신성식하고 저기 박은정 그 팀한테 다 맡긴 거지. 응? 수원지검장한테는 그 경위조사를 시켰는데 수원지검장이 누굽니까? 중앙대 후배 신성식이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김호수로서 또 이번에 자기도 잔치다가 내가 모가지가 나가겠다, 목이 잘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성관이를 봤거든요. 이제 임기 말 다 되고 보니까 성관이 2,900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대통령도 백기 들어본 거 아니에요. 조혜주 임기 연장을 하다가 아이고 안 해. 그래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검찰에서도 분위기가 아니 보니까 윤석열 쪽으로 돌아가네. 근데 실질적으로 친문 검사라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뭐 2, 3%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김호수가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때는 수사로 하자 해놓고 이제 신성식이 네가 알아서 좀 해. 형식만 갖추자. 우리 그 면피하자. 지금 이런 건데 사실은 김호수나 이런 분들한테도 참 우리가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팁을 드리자면 검찰로서 올곧게 검찰의 본분을 다 하면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무시 못한다고. 그럼요. 그런데 이쪽 저쪽 눈치 봐가지고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이러는 사람은 양쪽에 다 괄시를 받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되면 이런 저 변화무쌍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중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뭐 대장동에서도 엄청난 그분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성남 FC 160억도 지금 그 사용처를 시의회에서 내놓으라 해도 지금 안 내놓고 있다는. 그 중에 뭐 또 왜 우리가 뭐 광고를 따오면 리베이트 주는 성과금 리베이트를 주죠. 뭐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뭐 20%를 또 뗐다. 근데 FC에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규정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던데 20% 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어디서 왜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일화일 때 그때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좋았죠. 이재명 이 후보가 구단주가 되면 난 이게 성적이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6대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 지원했을 때는 그 돈이 깨끗하게라도 쓰여졌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돈을 받은 그 과정이라든 배경도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선수들을 위해서 구단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데 쓰여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하겠다. 그 광고 유치 이것도 그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 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봐주고 돈 받아오고 거기서 리베이트 받고 그런 셈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이 리베이트로 나간 것만 하더라도 최소 16억에서 32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하긴 뭐 대장동에서 100억 정도는 그냥 우습게 알아버렸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별것 아니라는데 30억 이런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 성남FC를 대표를 했던 사람들 또 이런 돈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 측근들이 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돈 세탁에 참고로 활용되지 않았겠느냐. 공무원들이 거기 해가지고 1억씩 뭐 2억씩 받아 갔겠습니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겠죠. 예, 그건 뭐 기업한테는 크게 혜택을 준 거지. 성남에서 당신들이 사업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래서 이제 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 뭐 어쨌든 체육 진흥을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삼성이 말 몇 마리 최순실이한테 말 세 마리 주고 대여해줬다가 지금 이 사달 나는 거 보면 이것도 분명히 법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은 흔해 빠졌던 모양이에요. 왜냐 김만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구속영장 기각돼서 나오면서 165만 원 그냥 주고 나왔다면서.
뭐 식사들 하라고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다시 재기소를 당했대요. 돈이 흔하긴 그러니까 저기 김만 변호사는 165만 원이 우리들 10,000원, 1,000원 쓰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수천억, 전체 지금 8,500억의 수익이 나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억 정도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50억 그래 오케이 6명 그 300억 줘.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55 클럽이라는 게 그 한 뭉치씩을 먹고 입 다물고 우리 뭔 일 있으면 딱 울타리 배경 역할을 해줘.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간수한테도 지갑에 있는 돈 다 주면서 식사나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장면 그려지죠. 지갑도 꺼내가지고 그 지갑 이제 전부 돌려받잖아. 돌려받아가지고 이러고 자 식사나 하세요. 이랬겠지. 이런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알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인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되죠.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비리는 검찰이 이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내놨습니다만 수사는 무마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자체를 해소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선까지 계속 더 의구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더군다나 성남FC 이 160억 뭐 몇 푼 안 되네 할지 모르지만 이 돈도 누가 보더라도 사용처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의구심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백현동 사건 뭐 할 것도 없이 뭐 그냥 대출함에 영 걸리듯이 비리 의혹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고 이랬잖아요. 스스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리고 아니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했는데 그럼 제가는 누구 이야기를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재발이 저린 것이죠. 그래, 검찰이 왜 그걸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무마해 주려고 아니 김모수가 왜 거기에 앞장서냐 이 말이야. 웃기는 사람이지. 응? 검찰총장이 자기는 임기를 차기 정권에까지도 연장이 된다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뭐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은 연장이 되겠지만 뭐 정권이 뭐 윤석열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임기는 있지만 그대로 자기 체면상 사표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제 김오수까지도 여기에 가담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추측이 되네요. 김오수가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러면 나는 잘하면 법무부 장관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되는 날 자기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용 가치가 끝났으니까. 그럼요. 이용 가치 없죠.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오수는 여론의 지지를 받냐면 여론의 공격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 생각에 저 사람 아니야 이래 돼 있거든. 그 사람 뭐 알아쓰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쨌든 서로 이 착각들을 하면서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